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영상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요즘 구글 트렌드에서 엄청나게 검색량이 올라오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 원격 조종이에요. 와이어드랑 엔가젯, 이 두 매체가 거의 동시에 관련 보도를 쏟아내면서 IT 커뮤니티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테슬라의 완전 무인 택시, 로보택시가 사실은 사람이 원격으로 직접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에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한쪽에서는 거봐, 테슬라 자율주행 결국 사람 손 필요하잖아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잘 설계된 거 아닌가 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오늘 태조가 이 논쟁의 진짜 정답을 짚어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살짝 귀띔하자면 원문을 제대로 뜯어보면 비판하는 쪽이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이유 아실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핸들 없는 차, 눈 감고 가는 택시, SF 영화 속 장면? 근데 현실에서 이 기술을 실제로 상용 서비스로 굴리는 회사들은 지금 꽤 고단한 상황을 버텨내고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도심에 풀어놓으면 당연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요. 교통공학자들이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 예외 상황들이에요. 통계상으로는 발생 빈도가 낮지만 한번 터지면 AI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는 케이스들이죠. 이게 단순히 길을 못 찾는 수준이 아니에요. 차가 완전히 멈춰서 꼼짝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꼼짝 않는 자율주행차 문제가 실제로 언론에 여러 번 터졌어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짚어드릴게요. 현재 자율주행 업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는 웨이모 얘기예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기업이고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실제 상업 운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웨이모도 꽤 유명한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웨이모 차량 여러 대가 교차로에서 동시에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언론에도 꽤 크게 보도된 사건들이에요. 차 한 대가 멈추면 뒤따르던 다른 자율주행 차량들도 연쇄적으로 멈추고, 결국 사람이 탑승한 차량은 한 대도 없는 순수 자율주행 차량들만의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웨이모는 원격 오퍼레이터를 통해 막힌 차량들을 수동으로 유도해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도심 교차로에 차들이 가득 막혀 있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 일반 차량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안하죠. 웨이모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제너럴 모터스 산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었던 크루즈 네트워크예요. 지금은 사업을 아예 접은 상태지만 크루즈가 초기 운영 단계에서 벌였던 일이 지금도 업계에서 회자돼요. 크루즈는 차량이 막혔을 때 원격 제어도 아니고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서 물리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했어요. 첨단 자율주행 차량 앞에 회사 직원이 나타나서 수동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크루즈는 이후 각종 논란 속에 결국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는데, 이 사례는 자율주행 업계 전체에 냉혹한 현실 인식을 심어줬어요. 완벽한 AR이라도 현실 도로에는 비상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통정체야 불편하긴 해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응급 차량과 맞닥뜨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119 구급차나 소방차가 긴급 출동 중인데 자율주행 차량들이 교차로에 늘어서서 아무도 움직이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비상 사이렌 소리를 듣고 갓길로 비켜주거나 옆차와 눈빛을 교환하면서 조금씩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AI 차량들이 복잡한 교통 우회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서 멈춰 있으면 구급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그 결과는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원격 제어 기능은 바로 이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카렌 스티클리가 에드 마키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직접 이렇게 밝혔거든요. 차량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요. 막힌 차를 빼내서 응급 대원들의 통로를 열어주는 용도라는 거예요. 이 기능의 세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경위가 흥미로워요.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에드 마키가 테슬라의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테슬라 공공정책 사업개발 디렉터 카렌 스티클리가 직접 답변 서신을 작성했어요. 그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와이어드와 엔가젯이 집중 보도하게 됐고, 전 세계 IT 매체들이 줄줄이 받아 쓰게 된 거예요. 서신 안에 담긴 정보가 꽤 구체적이에요.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두 곳의 시설에 고도로 훈련된 원격 지원 오퍼레이터들을 배치해 로보택시 차량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들이 어떤 일을 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원격 오퍼레이터가 상시로 차를 운전해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택시 앱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잖아요. 스티클리의 서신에 따르면 실제는 완전히 달라요. 이 오퍼레이터들은 승객을 운송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비상 상황에서만 개입하는 긴급 추출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원격 오퍼레이터가 차량을 직접 제어하는 행위 자체가 엄격한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해요. 스티클리가 밝힌 내용을 보면 다른 모든 개입 조치들이 전부 소진된 이후에만 최종 단계의 에스컬레이션 수단으로 직접 제어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즉, AI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엔 직접 제어 외에 다른 원격 개입 방식들을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터가 핸들을 잡는 구조예요. 이걸 스티클리는 엄격한 이중 안전 장치라고 표현했어요. 쉽게 쓰는 기능이 아니에요. 원격 오퍼레이터가 실제로 차를 제어할 때 속도 제한이 붙어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시속 2마일 이하, 그러니까 시속 약 3.2km 이하에서만 운행해요. 성인이 천천히 걷는 속도보다도 훨씬 느린 거예요. 그리고 차량 자체의 소프트웨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인터넷 통신에는 아무리 빨라도 신호 전달 시간이 존재하고, 고속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차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웨이모 같은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이 직접 원격 제어를 도입하는데 극도로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레이턴시 리스크예요. 테슬라는 이 난관을 속도 제한이라는 실용적 방법으로 해결한 거예요. 시속 2마일이면 통신 지연이 있어도 안전한 제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기능의 목적 자체가 고속 주행이 아니잖아요. 교차로에서 멈춘 차를 살짝 앞으로 빼거나 응급차 통로를 만들거나 AI 신경망이 처리하지 못하는 공사 구간을 아주 천천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용도에는 시속 2마일이 완벽하게 적합해요. 비판하는 측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려면 이 부분을 짚어야 해요. 원격 제어 필요하면 FSD 완성된 거 아니잖아 라는 주장이요. 근데 이 논리라면 오토파일럿이 있는 비행기에 기장이 탑승하는 것도 자동 조종의 실패냐는 질문이 성립해요. 엘리베이터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으면 자동화의 결함이냐고요? 현대 기술에서 자동화 시스템과 비상대응 절차는 서로를 부정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술이 성숙할수록 더 정교한 예외 처리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스티클리가 서신에서 이 기능을 FSD의 한계를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도로의 혼잡한 현실에 대응하는 실용적 비상계획으로 정의한 게 의미 있어요. 완벽한 신경망 하나만으로 자율주행 플릿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도시 현실에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함께 있어야 하고, 텔레오퍼레이션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오스틴과 팔로, 알토 두 곳에 분산 배치한 것도 그냥 나온 결정이 아니에요. 오스틴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텍사스와 현재 본사가 위치한 곳이에요. 팔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승인 없이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하기 어렵고, 규제 당국의 신뢰를 쌓는 게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예요. 카렌 스티클리가 구체적인 수치와 운영 구조를 포함한 상세한 서신을 작성해서 보낸 건 단순한 민원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안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면서 규제 기관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서신이 와이어드, 엔가젯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도 테슬라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전개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흐름대로 정리해 볼게요. 와이어드와 엔가젯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테슬라 로보택시의 텔레오퍼레이션 기능은 에드마키 상원의원의 질의에 답한 카렌 스티클리의 서신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테슬라는 오스틴과 팔로 알토 두 곳에 훈련된 원격 지원 오퍼레이터를 배치해 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오퍼레이터들은 다른 모든 개입 수단이 소진된 뒤에만 최후 단계로 직접 제어해 나서요. 제어 속도는 기본 시속 2마일 이하, 차량 소프트웨어가 허가한 환경에서만 시속 10마일까지 가능해요. 이 기능의 목적은 승객 운송이 아니에요. 위험한 위치에 멈춰선 차를 빼내고 응급차 통로를 열어주고 AI 신경망이 처리 못하는 공사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 웨이모가 겪은 교차로 정체 사태와 크루즈가 초기에 겪었던 직원 물리적 출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망이에요. 이게 FSD의 실패가 아니라 완성된 서비스를 위한 필수 설계라는 거 오늘 영상 보셨으면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태조는 앞으로도 이런 테슬라 관련 소식들을 계속 빠르게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